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강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A 라이브 시간에는 여름철 건강관리 노하우와 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일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에어컨을 강하게 가동해서 외부와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 냉방병도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온도나 습도가 높은 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배탈이나 각종 세균들에 의한 식중독도 주의해야겠죠. 네, 밤에도 기온이 높아서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는데 잠을 잘 못 주무셔서 하루 종일 피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전체적인 면역 기능과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열탈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 또 극심한 피로와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한 후에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하고요. 또 의식이 있고 구토가 심하지 않다면 서늘한 곳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열사병은 조금 더 심각한데 40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이고요. 중추신경 기능 장애로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특이하게 땀이 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는데 바로 119에 즉시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요. 비상시에는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좀 내려주고 함부로 음료를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 외에 온열 질환으로는 열경련, 열발진, 열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이 600에서 700ml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땀의 양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심장 부담을 느끼게 되죠. 신체 각 기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인명피해가 나기 시작하는 기준 온도를 기온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기온 임계점은 29.2도씨. 네, 여기서 1도씨가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15.9% 증가할 수 있다고 대한의학회지에서 밝혔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배출되는 땀 속에는 수분뿐 아니라 생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 등의 전해질도 포함되는데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또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틈나는 대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부족한 전해질과 미네랄은 과일이나 채소로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5도가량 낮출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는 실내에서 오래 생활을 하게 되면 두통, 오한, 발열, 기침 등과 같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냉방병은 이러한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냉방병에는 상기도 감염 증상, 즉 이제 여름 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여름 감기와 또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레지오넬라 균들로 오염이 되어서 허약자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서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증, 그리고 빌딩 증후군의 일종으로 사무실 내 가구나 카펫, 페인트나 접착제, 또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들로 인해서 두통이나 눈, 코, 목 등이 건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어지러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밀폐 건물 증후군 등도 포함이 됩니다. 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냉방 시 춥게 느낄 정도의 지나친 냉방을 피하고요. 송풍 방향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설정해야 하고요. 또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에서 28도씨임을 감안을 하셔서 실내 외 온도차를 5도에서 8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내의 공기를 자주 환기를 시키고 맨손 체조 혹은 가벼운 근육 운동을 자주 하시고요. 찬물이나 찬 음식을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고 특히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 증식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네, 음식이나 물이 세균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 그리고 살모넬라균이나 콜레라균 등의 세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오염 등이 원인이 됩니다. 식재료의 냉장, 냉동 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상온에 노출되면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은 반드시 열조리를 해야 하고요. 조리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거나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으로 교차 오염이나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네, 교차 오염은 오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조리기구나 사람에 의해서 매개되는 그런 오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조리 도구나 행주 등도 세균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비브리오 폐혈증의 경우에는 상처가 있을 때 바닷물에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에 최적의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감염 질환인 대상포진, 구내염, 뇌수막염 등은 여름철에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 키포인트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장 건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면으로 인한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 등이 유해산소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항산화 관리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숙면과 에너지 대사 활성화를 통해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여름철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중요한 영양소로 우선 비타민 D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이 폭염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여의치가 않죠.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미네랄이 땀과 함께 체외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미네랄을 보충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면역과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여름철 면역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는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양파 등이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시금치보다 3배나 더 많고요. 설퍼라본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마늘 역시 면역력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특히 체액성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이 알리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토마토의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은 카로티노이드로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고 또 양파의 함황 화합물, 즉 황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들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여름철에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수면은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집중력, 기억력 향상, 또 비만 및 당뇨의 예방, 또 안전사고 예방,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또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인 띨프판,
이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거쳐서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면과 면역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남녀 164명을 대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검체 검사로 감기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참가자에 비해서 6시간을 잔 경우 감기 감염이 4.2배, 또 5시간 이하의 수면 시에는 4.5배 증가한 결과가 나와서 수면 부족 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은 숙면 유도뿐 아니라 유해산소의 중화와 해독, 또 암세포에 대항하는 항종양 작용도 있어서 건강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치매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낮에 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잠을 자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잠이 부족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치매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1시간 이상 TV나 태블릿, 컴퓨터, 핸드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 이상이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열대 현상이 계속되면 몸에 온도 조절 징추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는데요.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유발시키게 되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20분간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시면 혈액순환, 또 뭉친 근육을 해소할 수 있고요. 몸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숙면에 좋습니다. 조욕 역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발과 종아리를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과 16도 정도의 찬물에 5분씩 번갈아 담그는 것을 4, 5회 정도 반복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좋다고 하니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주무시기 전에 3시간 전에 마치시도록 하시고요.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또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 이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은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고요.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 데 좋습니다. 또 키위에 함유된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네요. 체리는 필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이고요. 상추 역시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락투세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락투세린은 진정 효과와 최면, 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멜라토닌의 주 성분인 트립토판이 있고요. 긴장 완화와 체온 상승으로 수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L테아닌 역시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L테아닌이 가바를 유도하는데 가바는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로 진정 효과, 숙면 유도, 또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 내장 지방 개선, 뇌 기능, 기억력이나 집중력,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L테아닌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고요.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옥타코사놀은 지구력 증진, 항스트레스 작용 및 피로 회복 작용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 사용하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원인 ATP와 복합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에너지 대사에는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겠죠. 피로 회복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도움이 되는 이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C는 부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 냉방병, 식중독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름철 건강의 키포인트 4가지는 면역 기능 강화, 항산화, 장 건강, 또 숙면을 통한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 또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말씀드렸고요. 면역 기능에 좋은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양파. 수면은 면역 기능과 피로 회복에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된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L페아닌 등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또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또 마그네슘, 옥타코사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과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운동하시고요.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